오늘 시간은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지금 바둑판 위에 3개의 바둑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A 바둑돌과 C 바둑돌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바둑에 칸을 세겠죠. 하나, 둘, 셋. 그래서 거리는 3, 이렇게 3칸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B와 C를 나타내서 일직선에 B와 C가 있으므로 둘 사이의 거리를 재어서 거리는 4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다루고자 하는 수직선 위에 두 점이기 때문에 두 점 x1과 x2가 있다고 하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2가 x1보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는 건 이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세요?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선분 AB의 길이 그럼 기호를 위에다 이렇게 바라고 긋습니다. AB 바 선분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x2-x1이에요 라고 하겠죠. 만약 이번에는 A점이 오른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1이 x2보다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다면 역시 A와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때도 큰 값 x1에서 x2를 뺄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양수의 값을 갖겠죠. 그럼 얘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양수를 택해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절대값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x2-x1이라고 하면 만약 x2가 크면 그대로 계산할 거고 x2가 작으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값으로 계산해라. 즉 거리는 양수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뜻으로 AB 사이의 거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분 AB의 거리는 절대값 x2-x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A와 B의 값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분 A, B는 그냥 거리는 양수값 할 거니까 절대값 하시고 x2- B의 좌표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4 빼기 1의 절대값, 그래서 3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이것도 AB의 길이는 라고 했으니 선분 AB의 길이는 x2-x1, 그러니까 요거를 x1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x2라고 생각하시고 x2-x1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절대값 -5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우리는 양수의 값을 택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거꾸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1-4라고 계산했어도 -3의 절대값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x2와 x1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느냐.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절대값에서 두 점의 길이만큼 서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1과 x2가 바뀐다 하더라도 절대값 계산이기 때문에 같은 값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거는 많이 여러분 중학교 때도 충분히 연습했던 겁니다. 수직선 위의 점, 그러면 절대값으로 계산해라 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좌표평면 위에서는 어떨까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 건데 봐요. 지금 아까 요거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 길이 구해서 3이에요? 3칸이에요? 이 길이 물어보면 얘는 4칸이에요. 얘를 세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두 개의 바둑돌 A, B 사이 길이 얘는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바둑판 위여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얘가 직각삼각형이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뭐 너무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얘가 A, 얘가 B, 얘가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C면 뭐가 성립하죠? 그렇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려면 좌표 평면 위에서 이런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거냐면 좌표를 도입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서 자, 이렇게 내가 x축하고 y축을 적당히 잡아주면 x축, y축, 원점이라고 하면 각각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각각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걸 다음과 같이 옮기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X축, Y축. 자, 요거 A점, B점, C점 옮겼고,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한 건 A, B 사이의 거리니까 A,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한번 A, B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려고 하면 우선 AC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럼 AC는 x2-x1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셔서 x2-x1의 절대값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 BC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빼주면 되죠. 그래서 y2-y1의 절대값. 그러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AB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AC는 뭐냐면 절대값 x2-x1 절대값 전체의 제곱 더하기 BC는 절대값 y2-y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나 가로를 이와 같이 제곱하는 것과 결과값은 같으므로 y2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제곱해 주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a, b니까 루트를 취해주면 되겠지. 거리니까 양수니까 루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에요 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보세요. 두 점 A와 B의 값을 보세요. 그러면 x2에서 x1을 빼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야. 다시 말해서 x좌표끼리 거리니까 x좌표끼리 빼주고 y좌표끼리 뺀 값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두 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문제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워져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원점하고 거리거든요. 그 원점하고의 거리면 어떻게 했어요? x2에서 이거에서 0 빼는 거니까 5 원점하고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루트 x2 마이너스 요거에서 0 빼니까 x1의 제곱이죠. 더하기 여기에서 빼니까 y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먼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세요. 그럼 아까 공식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공식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AB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오늘 여러분은 세 개의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AB 거리, 그리고 원점과의 거리, OA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을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두 점 사이가 루트, 자, 여기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x2-x1, 그러니까 3-5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시는 거예요. y2-y, 그러니까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뺍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2 -2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계산하겠습니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그래서 루트 20이에요. 루트 20이면 4 곱하기 5니까 2 루트 5예요. 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천하무적이 된 거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좌표만 알면, 걔의 좌표가 어떤 건지만 알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 여기에서 원점을 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0을 뺀 거니까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서 0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돼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4, 4, 16 더하기 6, 6이 36 더해주니까 루트 52고요. 52는 4 곱하기 13이니까 2 루트 13과 같이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공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을 외워주세요. 수직선 위에 두 점 x1, x2 사이의 거리는 다 같이 시작. 그렇지. AB는 절대값 x2-x1. 절대값 잊으시면 안 돼요. 양수의 값을 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외워보고 자기가 외운 게 선생님 보여준 거랑 같이 봅니다. 자, 외워주세요. 그렇죠. 루트 x2 마이너스 x좌표끼리 빼주고 y좌표끼리 빼주는 겁니다. 자,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네,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 단원에서 평면 좌표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내분점도 외분점도 도형에 관한 응용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외워주시고요. 세 번째, 원점과 점 A의 거리. 그러면 자, 이것도 두 번째에서 x1 마이너스 0이니까 x1의 제곱인 거고요. y1 마이너스 0이니까 y1의 제곱.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다. 자,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에 4개의 문제를 학습지에 줬는데요. 같이 풀어볼 건 2개만 1번하고 3번만 선생님이랑 영상에서 풀어보고요. 나머지는 푸시고 해설서를 올려놨으니까 해설서를 참고해 주세요. 자, 빠른 학생들은 벌써 풀고 있네요. 좋은 자세예요. A, B는 자, 크게 얘기해보자. 루트 얼마에서 얼마? 가로. 그렇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짝을 지어서 빼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좌표니까 9하고 9죠. 그래서 9 마이너스 9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루트. 자, 요거 8의 제곱이니까 8 이렇게 나오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AB의 길이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집중해서 풀면 새로 배우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x좌표끼리 뺍니다. 0-6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66이 36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9 그래서 루트 45고요. 9 곱하기 5니까 3 루트 5 이렇게 해서 그놈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한 번 더 공식 확인하고 갑시다.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각형을 판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각형을 어떻게 판정하는 줄 알아야 판정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앞에서도 응용 문제에서 했었지만 세 변이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삼각형은 세 꼭지점과 세 변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변의 이름은 꼭지점은 A, B, C 항상 쓸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좌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변의 이름을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이어서 요 변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변의 이름은 뭐가 돼요? 그렇지. B라고 하게 되고 이 변의 이름은 C.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A, B, C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똑같은 A.
A랑 마주보면 변 A, B랑 마주보면 B가, C랑 마주보면 C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이 될 조건은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을 찾아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긴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어쨌든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 가장 긴 변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져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삼각형이 될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을 판정하는데 그럼 삼각형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자. 자, 자기가 지금 막 얘기해봐. 내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종류 몇 개 찾았어요? 5개 찾은 사람. 첫째, 예각삼각형.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 세 번째, 둔각,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요 정도 5가지의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각삼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삼각형의 세 각이 여기 A, B,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 각이 모두 예각인 거예요. 예각삼각형이 뭐니라고 하면 세 각이 모두 예각이에요. 그럼 자, 예각이 뭔 줄 알아야겠죠. 예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90도보다 작은 거예요.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각이 모두 이렇게 예각인 이런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직각삼각형은 뭐냐? 그렇지. 어느 각 하나가 직각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삼각형에서 내가 A, B, C 그래서 만약 각 B가 이렇게 90도 이렇게 각 B가 90도가 되면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자, 아까 한 것처럼 그럼 요 변의 이름은 뭐지? B, 그렇지. 요 변의 이름은 A, 이 변의 이름은 C.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아요. 변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각 B가 90도일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앞에서 한 거 있다. 뭐가 성립된다? 그렇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따라서 가장 긴 변인 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인 A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변의 길이를 구했을 때 변의 길이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면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자, 둔각은 뭐냐면 둔각이라고 하는 건 90도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해요. 따라서 둔각 삼각형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각 하나가 반드시 90도보다 큰 각이 나오는 거죠. 자, 얘도 A, B, C라고 놓으면 각 B의 크기가 얼마보다? 90도보다 크다. 그럼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 자, 여기도 얘 이름은 B, 얘 이름은 C, 얘 이름은 A 이렇게 되죠. 그럼 둔각 삼각형은 어떤 변의 관계를 갖냐면 가장 긴 변인 B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떻다? 이게 C죠. C의 제곱보다 크다 이런 관계를 가져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길이 합보다 크다. 아까 요거는 같다. 요거는 그럼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뭐냐? 그림으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은 삼각형 A, B, C에서 말 그대로야.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변이 이렇게 같으면 얘가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요걸 밑각이라고 하는데 이 밑각의 크기는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밑각인 각 B와 각 C가 같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삼각형은 뭐냐? 말 그대로 정다각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예요. 세 변의 길이 A, B, C라고 하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러면 이번엔 세 각의 크기도 모두 어때요? 같죠. 근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세 각이 모두 같은데 이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60도가 되겠지. 그리고 세 변인 A 자, 요 변의 이름 A, 이 변의 이름 B, 이 변의 이름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된다. 지금 일단 여러분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삼각형을 판정할 건데 얘를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시험 문제 당근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걔를 이용해서 삼각형 판정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1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아마 문제로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러한 점을 가진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자, 사실 이러한 도형의 문제는 도형을 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좌표상에서 내가 거리를 좌표상에서 구할 거니까 좌표상에 나타내는데 뭐 심각하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A는 X가 1이고 Y가 2면 뭐 대충 X의 값 1하고 Y의 값 2면 일사분면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는 A가 1,2야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B는 마이너스 4,5니까 X의 값 마이너스 4고요. Y의 값 5니까 뭐 2보다는 더 위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B는 마이너스 4,5야. 이렇게. C는 X의 값도 음수고 마이너스 2, Y의 값도 음수니까 C는 이렇게 3, 4분면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나타내서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 대충 위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도형이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각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이제부터 구해 주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해줘요. AB의 길이, 그 다음 BC의 길이, 그리고 CA의 길이. 자, 선생님이 지금 A, B, C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해 주면 돼요. A, B의 길이, B, C의 길이, CA의 길이. 사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내가 A, B, B, C, CA를 차례대로 해야지. 자, A, B의 길이는 A, B니까 요거하고 X좌표 길이 빼줘요. 이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 빼줘요. 5,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루트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3의 제곱 9 그래서 루트 34 이렇게 나 굳이 근호 풀지 마시고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자 BC니까 B와 C의 좌표끼리니까 X좌표끼리 빼줘요. 다 같이 말해보자.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전체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8의 제곱 64 이렇게 돼서 루트 68이 나오네요. 그 다음 C하고 A좌표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X좌표끼리 빼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루트 9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 그래서 루트 34가 되죠. 이렇게 해서 세 변의 길이를 봤더니 봐라 여기에서 BC의 제곱의 값과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같아졌죠.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임을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직각삼각형이야.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있어. 딱 보기에도 두 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지. 그러니까 AB의 길이하고 CA의 길이가 같구나.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이야. 그럼 얘는 직각이면서 자 여기서 직각인 각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요. 여기 겹쳐 있는 얘가 직각이에요. 주어진 시계값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좀 우습게는 그렸지만 여기에서 BC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 가장 긴 변이지. 그러니까 얘 대각이 되는 요게 직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각 A가 90도네 라고 A의 길이를 찾아내고 얘가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얘는 한꺼번에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냐면 삼각형 ABC는
A, B와 CA 같은 두 변에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고 그 다음에 각 A가 몇 도인? 90도인 이름은 뭐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찾고 요거 어느 변하고 어느 변하고 같은지, 직각이면 어느 각이 직각이 되는지를 까지 밝혀주면서 삼각형이 어떤 모양입니다 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고 찾았을 때 지금 뭐 이렇게 겹치는 거,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요게 이제 90도가 될 거다. 아니면 BC가 빗변이니까 BC에 대하여 대각이다. 그래서 자, 선생님 저는 그래프 개형을 못 그리겠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이 그래프 개형을 이거 못 그리면 못 푸나요? 아니요. 자, 세변의 길이 차례대로 구하고요. 관계 찾았죠.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이거는 알겠지. 내가 모양이 뭐 아무렇게나 돼도 좋은데 B하고 C가 빗변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빗변이면 얘의 대각이 되는 뭐가? A가 90도가 돼야 돼. 이렇게 찾아주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보니까 A, B하고 얘가 같으네. 그러니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와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엄청 시험에 많이 다루는 6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 구하기입니다. 예제 2번인데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자, 요거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고요.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림을,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림 그리는 거라 그랬죠.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X축, Y축. A점이 0,3이면요. X좌표 0, Y좌표 3이니까 Y축 위에 0,3 이렇게 있겠죠. B좌표가 5,2니까 X의 값 5고 Y의 값 2니까 뭐 대충 3 아래. 이런 쌤들 대충 그리지. 너네도 대충 그리면 돼. 얘가 B야. 그래서 이 A, B하고 같이 있고 이 X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예요? 내가 이 점이 P면 P는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AB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P를 구하는 거다. 라는 게 여러분이 그리면 제일 좋은 거지. 자, 그런데 내가 P라고 하는 점은 X축 위에 있으니까 P의 좌표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X, Y의 값이 0입니다. 그래서 X축 위에 있다. 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로 P의 좌표를 X, 0으로 나타내는 얘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AP의 길이하고 뭐하고 같아? BP의 길이하고 같구나.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구해보자. AP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자, X좌표끼리 빼주면 돼. 여기서 여기 빼주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주니까 0-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계산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9. 그 다음에 BP의 제곱 그러면 B와 P. 자, X좌표끼리 또 똑같이 해주는 거니까 루트 X-5의 제곱. 5-X라고 해도 결과는 같아요. 그 다음 더하기 0-2의 제곱.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4가 되네요. 따라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9죠. 자, A, B의 길이, 아이고, 누가 여기다, 마음이 급했네.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같다는 건 양변을 제곱해도 AP의 제곱과 BP를 제곱한 값도 당연히 어때요? 같죠? 제곱하면 루트 벗겨질 거니까 X제곱 플러스 9의 값과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9가 같다 이 얘기지. 따라서 10X는 20이 되니까 X의 값 결론 얼마가 되냐? 2. 우리가 구하는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좌표는 X의 값이 2니까 2, Y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퀴즈로 문제 3과 문제 4 교과서의 문제를 풀면 되고요. 풀어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힌트.
같은 거리에 있고 그다음 y축 위에 그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q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 그렇지. y축이니까 x좌표가 얼마? 0. 그리고 y좌표 이렇게 놓겠죠.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어요. 그랬으니까 AQ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설지가 있으니까요 풀고 자기가 퀴즈 문제 3하고 문제 4를 다 맞추면 오늘 학습은 완벽하게 내가 이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설지에도 있지만요 문제 3 예제 3하고 문제 5가 있거든요. 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